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점적 경쟁 시장하고요, 과점 시장의 문제 6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번은 과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점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되죠? 과점 시장이라는 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과점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기업의 수가 약간 소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수가 소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특성이 뭡니까? 네, 몇 개 없기 때문에 서로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다른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의존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유도할 수도 있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전략적인 상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적인 상황이 가능한 것을 분석하는 게 바로 우리는 게임 이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게임 티오리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점 시장에서는요, 우선 1번 보시면 완전 경쟁 기업은 수평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지만 과점 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한다. 사실은 뭐 과점 시장의 모형은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과점 시장의 모형 중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봅시다. 유형을 정리하면 Q가 있고 P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략적인 상황이라고 그랬잖아. 전략적인 상황이라 할 때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요. 하나는 요 Q가 전략 변수로 사용될 수 있어요. Q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그런 모형이 꾸르노 모형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스타 좋아하세요? 스타 켈버그 모형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P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도 있습니다. P요. P는 바로 뭐냐면 가격을 가지고 전략 변수라는 거, 가격을 올릴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에요.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다. 이렇게요. 자, 이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 우리가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올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쵸?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틀란트, 베르트랑 모형이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굴절 수요 곡선의 모형을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은 약간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과점 기업이 장기의 초과이윤을 누린다라고 하면 시장 가격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하고 같을 수 없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장기 초과이윤을 누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그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과점 모형 할 때. 그렇죠. 약간 좀 더 P가 가격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이윤이 만약에 누린다라고 하면은 P가 평균 비용 곡선보다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한번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뭐 2번은 뭐 좋은 문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한번 보시면 이윤 다시 한번 볼게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게 바로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P 곱하기 Q가 되고요. 얘는 AC 곱하기 LAC라고 할 수 있겠죠.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쓸게요. 자, 양쪽에 우리 Q를 빼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밖으로 빼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파트 볼게요. 여기 파트 한번 보세요. P가 AC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본 것처럼 초과이윤을 누린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이윤을 누린다라고 하면, 자, 그랬을 때는 초과이윤을 누리면 P가 AC보다 크게 되면 이때는 이윤이 0보다 큰, 왜냐면 Q가 제로가 아닌 이상은 0보다 크겠죠. 바로 그 얘기를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난한 표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음 3번 볼게요. 과점 기업들은 가격의 경직성 때문에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을 생각하는 건가 봐요.
한계 비용이 상승하면 항상 손해를 본다? 아니죠. 한계 비용이 올라갔어. 여러분 요 식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계 비용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변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럴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AC보다 크면 이윤은 0보다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이 플러스냐 아니면 이윤이 마이너스냐라고 하는 것은요. P가 AR이에요. P가 AR 평균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AR인 P가 AC보다 크게 되면은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P가 AC랑 같으면 그때는 이윤이 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항상 손해를 보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P가 AC보다 크게 되면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되는 거죠. 4번 상품의 자별 하나 규모의 경제가 진입장벽이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과점 시장 얘기하게 되면 과점이다 라고 하면은요 기업의 수가 계속 얘기하지만 소수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에요. 우리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점 시장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 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기업의 규모가 커요, 작아요? 그렇죠. 크죠. 진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화를 통해서 전자제품, 모델, 디자인 다양하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진입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죠. 다음에 5번 보세요. 과정 기업들이 서로 담합해서 생산을 줄이게 되면 시장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맞죠. 아니, 과점 기업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이 소수 존재하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오페크 같은 카르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담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담합을 왜 합니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담합을 해서 암묵적인 독점 기업과 같은 상황이 돼서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좋지. 담합을 하면 기업들은 좋지. 누가 피해를 봅니까? 누가? 당연히 소비자가 피해보죠. 그래서 담합이 카르텔이 왜 나쁩니까? 라고 하면은요. 기업들은 좋은 거 아닙니까? 경영학이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쪽에서는 담합이라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왜 불법이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합니까?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큰 거야. 기업의 짜잘한 이득보다 소비자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얘기했죠.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합친 것을 사회 전체적인 잉여라고 하는데 그 총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합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과점시장에 대한 다음 서술 중 거기 보시면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거 좀 짜증나는 문제죠. 옳은 게 몇 개인가? 자, 우선 이거 보세요. A번 볼게요. A번. 굴절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는 과점 기업들이 거기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 예, 여러분 굴절 수요 곡선 모형 한번 체크해서 볼까요? 자, 우리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은 스위치에 수요 곡선이 말 그대로 굴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굴절 수요 곡선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왜 수요 곡선이 굴절되니? 라고 하면요. 이 뒤에도 그 문제로 맞는 거 있긴 한데 가격을 올리면 우리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기업이 몇 개 안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가격을 따라서 올리지 않습니다. 저 바보 같은 녀석 왜 올리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고객들은 또 등을 돌려. 왜 쟤만 올려? 이렇게 돼서 왜 너만 올리냐? 이렇게 돼서 고객들이 확 도망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격을 낮추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서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낮출 때 이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한 점을 잡아가지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고객이 팍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P야. 그럼 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가격을 이렇게 할게요. 가격을 낮췄어요. 그럼 수요가 이만큼까지 증가해야 되는데 다른 기업들이 또 바보가 아니니까 상호 의존적인 행동을 해가지고요. 다른 기업도 가격을 낮춰.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증가합니다.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연결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때는 어떤 수요 곡선을 궤적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하면 이걸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요걸 따라서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근데 가격을 낮출 때는 검정 색깔이 아니라 파란 색깔의 궤적을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게 됩니다.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굴절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MR 곡선을 찾는다라고 하면 MR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MR 곡선 무슨 색깔 쓸까요? 자, 이걸로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요걸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파란 색깔 저 위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연결합시다. 이렇게. 얘가 MR 곡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가 수요 곡선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점 기업에 어떤 기업에 정부가 소비세를 부과했다 합시다. 자, 그냥 이 수요 곡선을 이동하면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공급 곡선을 이동하는 걸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MC가 이렇게 있어요. 한개 비용이. 여기다 세금을 때렸어. 그래서 MC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다가 텍스만큼을 부과한 거예요. 자, 이용국대 산출량 어떻게 됩니까? MR하고 MC가 같아지는 데서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돼서 여기가 Q스타 이렇게 있었는데 MC가 위로 올라갔는데도 이용국대 산출량은 변함이 없죠. 그렇죠? 변함이 없고 수요 곡선에 해당하는 만큼 가격을 부과하게 되니까 점점점 가격을 여기서 책정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국대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굴절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는 과정 기업에 어떤 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가격이 오른다? 아니요. 가격이 안 올라요. 안 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구간에 위치했을 때, 물론. 그래서 이 굴절 수요 곡선의 모형은 이제 어떤 과점상에 무엇을 설명하는 모형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경직성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뒤에 거시경제학 가면 케인작파가 가격이 경직적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스위치의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을 가지고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에 B번. 자, 과점시장에서 선도기업과 추종기업, 이제 기업이 한 두세 개밖에 안 되니까 선도기업은 리더가 되는 거야. 먼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텔과 담합, 이런 명시적인 담합은 사실 걸리면 난리가 나. 그러니까 묵시적인, 암묵적인 담합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격 선도 모형이라 해가지고 선도자가 먼저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은행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는 은행이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데가 금리를 얼마 정하게 되면 다른 추종기업들은 그걸 보고 약간 따라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학원 같은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 어떤 커다란 학원이 가격을 얼마 해서 뭐 종합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서 정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정해버리면 그냥 다른 기업들은 그냥 따라가서 이제 비슷하게 그거보다 뭐 1%, 5%, 3% 할인 같은 거 경쟁을 하는 신용은 하지만 전체적인 큰 가격은 고정돼 있는 셈이죠. 자, 아무튼 선도기업과 추종기업 중에서 전자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좀 더 가격 탄력적이다. 아니요, 이거는 직접 거기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근데 굳이 얘기한다 하면은 선도기업은 자기 마음대로야.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추종기업은 뭐야? 선도기업이 가격 결정한 거 보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추종기업이 훨씬 더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 수용자에 가깝고 선도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 설정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C번. 과점시장의 가격이 독점시장의 가격보다 항상 더 안정적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독점과 과점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점시장은 이제 모형이 되게 이제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가격 경직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독점은 어떻게 됩니까? 독점은 경쟁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쪽 직접 다이렉트리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약간 독점은 오히려 경쟁력이 없으니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계속 경직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점은 이렇게 스위치 모형에서는 이렇게 경직적인 걸로
또 요 구간에 있을 때만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간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은 올라가긴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 더 가격 경직적이다.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또 항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여러분 경기가 좋을 때보다 나쁠 때 카르텔이 와야 되기 쉽다. 카르텔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담합인데요. 오페크 같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가 되면 불황이잖아요. 불황의 카르텔이라 해가지고 그때는 막 이렇게 서로 담합을 하고 있는데 이 괜히 담합하다가 경기도 안 좋고 물건도 안 팔려 이러다가 내가 죽겠어. 아예 배신하자. 그러니까 언제 배신자가 많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조직 영화, 조폭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조직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게 망해가지고 왠지 힘들어지면 자기 조직 구성원들 뭐 아그들인가? 아무튼 걔네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그 위에 중간 보스나 오른팔 이런 사람이 배신을 때리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합은 언제 좀 더 이렇게 와야 되기가 쉽습니까? 라고 하면요. 경기가 나쁠 때, 불황일 때 좀 와야 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죄수의 딜레마에서 지배적 전략은 두 사람 모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최상? 아니죠. 사회적으로 최상의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믿지 못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나은 상태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죄수, 용의자의 딜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맞는 답은 뭐 여기 보시면 D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8번 한번 볼게요. 8번 한번 봅시다. 자, 과점상에 대한 다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볼까요? 우리나라 검색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이 담합을 한다면 저도 주로 이제 다음을 많이 써서 다음에다가 뭐 카페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했는데 또 이게 검색 시장은 또 네이버가 또 더 많이 됐나 봐요. 물론 다음도 카카오 이렇게 연결되면서 좀 더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네이버와 다음 그걸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죠. 자, 담합을 통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요. 높은 초과이윤을 누리기 어렵게 되는 이유.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같이 올리면 좋은데 누군가가 하나 올렸어. 유료로 올렸는데 다른 애가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안 했어. 그럼 이제 고객이 갑자기 막 올린 기업에 대해서는 막 네이버랑 다음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이버는 올렸는데 다음이 늑장늑장 부리다가 안 올렸어. 그럼 이제 우리 보통 네티즌들이 뭐 네이버한테 막 엄청 막 뭐라 하겠죠. 야, 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네이버 혼자 타격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이버도 올려야 좋은데 다음 제가 안 올리면 어떡하지? 동시에 같이 올리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물꾸물 거려요. 그렇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멈춰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죄인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끼워 팔기,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얘기예요. 끼워 파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를 사게 되면 전부 다 끼워 팔아. 근데 논란의 여지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불법이에요. 뭐 컴퓨터 같은 거 생각해봐. 컴퓨터를 좀 잘 아는 사람은 컴퓨터 부품 같은 것도 자기가 뭐 이렇게 전자상가에서 다 구매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용도에 따라서 그걸 자기가 뭐 이렇게 맞춤화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이 삼성 거 사자, LG 거 사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거기에는 삼성 거 사게 되면 마우스부터 모니터부터 뭐 전부 다 이거 키보드부터 끼워 팔기랑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야 우리가 알아서 좋은 어떤 키보드부터 마우스부터 딱 적합한 걸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네가 말이야 기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호환성과 등등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주장해서 오히려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상위 K기업 집중률이나 허심한 허핀달 요거는 클수록 불안정 경쟁이 심하다. 예, 상위 기업 이게 CR이라고 합니다. CR 지수라고 해요. CR4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시장 점유율이요. 마켓쉐어인데 이게 1등서부터 4개 기업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CRK 하면 K기업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장의 점유율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집중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얘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등 하는 기업의 시장 지배력, 2등 하는 기업, 3등 하는 기업, 4등 하는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다 합한 게 바로 CR4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허시만 허핀달 지수는요, 이게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CR4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산업이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있는데 어떤 A산업이라고 할게요. A산업. A산업은요, 얘가 시장 지배율이 좀 많어. 30%, 20%, 20%, 뭐 20% 이러면 어떻게 돼? 넘어가진 않겠죠? 100%. 자, B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B산업은 아니 첫 번째 기업이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많아. 60%.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지금 90이네요. 그래서 10% 되네요. 여기서 10%, 10%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CR4를 계산합니다 라고 하면 상위 4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정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상관없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90%, 얘도 90%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딱 봐도 어떤 산업의 집중도가 더 심해요? 어디? 아, 얘네들은 비등비등한 기업들이 좀 있잖아. 1등이라 해도 30밖에 안 되잖아. 얘는 압도적인 기업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산업 B가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크다고요. 야, 그러면 CR4로 해가지고는 좀 어떻게 좀 이런 것까지 걸러내기는 어려운걸? 그래서 허시만 허핀달 약간 그냥 갖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뭐 루트 씌우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야, 제곱을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시장 점유율이 있으면 자 1위부터 4개 기업을 더하는데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 66에 36 해가지고 뻥튀기가 되잖아. 3600. 그냥 퍼센티지 빼서 60으로 할게요. 그럼 이게 뻥튀기가 되니까 엄청나게 커져요. 약간 분산 구하는 것처럼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하는 그러한 방법을 뭐 허시만 허핀달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이 정도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이게 클수록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된다? 시장의 점유율과 집중도가 점유율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3번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볼게요. 2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과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으면 두 공장으로부터의 한계 수입은 항상은 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게 다공장 독점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다공장 독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이 이렇게 MC A 이렇게 있다 할게요. MC B 이렇게요. 자, 우리 독점시장에서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물건을 생산해서 이렇게 보내요. 얘도 물건을 생산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뭐 현대자동차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서 물건을 내다 팔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MR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2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A 공장, B 공장 이렇게 운영해요. 멀티팩토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공장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MCA가 A 공장의 한계 비용이 B 공장의 한계 비용보다 더 싸다고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2개를 50개 생산을 맡겼어요. 할당을. 야, 너 50개 생산해. 너 50개 생산해. 해가지고 전체 생산량은 100개를 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공장 A에서 생산되는 거랑 B에서 생산되는 게 2개 다 합쳐서 100개가 돼야 되는데 50개 했더니 한계 비용을 봤더니 A 공장은 한계 비용이 낮아. 최신식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낮은데 B 공장이 좀 높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 공장이 할당을 늘려야지. A 공장이 할당을 늘리고 B 공장의 할당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아니 얘가 더 능력 있는 공장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가 좀 더 늘려. 한 70개로 늘리고 너 30개로 줄여. 그래도 이 100개는 그대로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A 공장이 한계 비용이 당연히 생산을 늘리니까 한계 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MCA가 올라가게 되고요.
얘는 B공장은 생산량을 줄이니까 한계 비용이 떨어져요. 자, 그러다가 언제 멈추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계 수입이 항상 동일한 게 아니라 한계 비용이 항상 동일하다. 오히려 과점에서 넣긴 했지만 같이 시장 이론으로 묶여서 또 많이 나오니까 좀 잘 봐주세요. 다음에 5번 과점 기업들이 가격이나 경쟁을 벌이면 결국 P는 AC, MC 상태가 되어서 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여러분, 과점 기업들이 서로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되면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이니까 무슨 모형? 뭐예요? 뭐? 가격 전략 변수를 사용하는 베르트랑 모형이잖아. 베르트랑 모형에서요, 물론 이질적인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 동질적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랬을 땐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해서요, 가격이 낮아져서 한계 비용까지 낮아지는,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베르트랑 패러독스, 역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시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볼까요? 과점시장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을 하고 있으며, 오케이, 됐죠? 자, 그런데 다수라는 말이 좀 걸리죠. 이윤 극대화는 오케이.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 틀렸죠. 과점은 기업이 소수 있어서 가격 설정력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시 1번은 과점이다라고 하면 과점은 기업의 수가 소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소수는 도대체 몇 개가 소수입니까? 아, 좋은 질문이에요. 소수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신경 쓰이는 정도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상대방을 의식할 수 있는 정도의 수. 완전 경쟁 시장은 의미 없다니까. 우리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시험 같은 경우 보면 몇십만 명이 본다, 몇만 명이 본다. 이거요. 옆에 있는 수험생이 나에게 엄청난 경쟁자야? 아니지.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의미가 없어요. 자기만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 있으면 상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 기업이 의식하게 되는 의식되는, 이 되는 됐네. 아무튼 상호 의존적인 특성을 보이는 그런 정도의 기업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설정자예요. 그래서 기업이 몇 개 없으니까 가격 설정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2번. 자,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 약간 용이하진 않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소수야? 자동차, 스마트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요. 스마트폰 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모니터 시장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진입 자체가 좀 어려워요. 야, 우리도 반도체 만들어 볼래?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다음 3번. 과정기업은 과정기업은 약간 우리가 봤을 때 동질적이라기보다는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 보시면 자동차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것도 보면 약간 이질적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음 4번 볼게요. 과점기업에서 담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 가격 왜 하락해요? 담합을 해가지고 독점처럼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합은 가격을 올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때 다 같이 올리기로 했는데 내가 몰래 뒤통수 쳐서 배신한다? 나한테 이득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공부하지 맙시다. 세상이 너무 빡세네요. 그럴 때 몰래 공부하면 어떻게 돼? 남들 공부 안 해서 막 시험 엉망 볼 때 자기 혼자 잘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배신 가능성이 늘상 있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다음 5번. 과점시장에서 각 기업이 설정하는 상품의 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예, 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게 되겠죠. 그냥 무난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 게임 이론 해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내시균형 찾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두 개 기업이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데 두 기업은 현행 가격 정책 하에서 각각 5천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고 있대요. 두 기업이 모두 가격을 10% 인하하면 동시에 같이 하게 되면 초과이윤은 4배인 2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이게 2억 원인가 봐요.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어느 한 기업만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인상한 기업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인해서 1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 상대 기업만 4억 원의 초과이윤을 얻게 된대요.
이를 보수행렬로 정리하게 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경우 내슈균형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내슈균형을 찾는 거잖아요. 내슈균형을 찾는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찾습니까? 할 때는요, 이 보수는요, 이제 사실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유행하는 것은 당연히 안 주어질 거예요. 야, 네가 말이야,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정규형으로 어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찾아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위에 길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밑에 나와 있는 그렇게 그냥 준 다음에 그 다음 동시형 게임에서 내슈균형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이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볼게요. 자, A기업 한번 생각해 봅시다. B기업이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앞에 있는 게 A기업 거고 뒤에 있는 게 B기업의 보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죠. 플레이어는 누가 있습니까? A와 B 기업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스트래티지는 뭐가 있습니까? 가격을 인상하는 게 있고요. 또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페이오프라고 합니다. 보수라고 해요. 페이오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얻게 되는 보수, 게임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자, 우선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만약에 B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 앞에 A기업이 가격 인상하면 200인데 가격을 유지하면 400이잖아요. 200보다 400이 크지. 그러니까 여기다 꺽쇠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B기업이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A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 마이너스 100인데 유지하면 50이니까 50이 커서 꺽쇠. 이렇게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한쪽으로 쫙 가게 되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우월 전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B기업 볼까요? 자, B기업은 어떻게 돼? A기업이 가격을 인상했어요. 이거 밑에 가리세요. 가격 유지는. 그러면 뒤에 게 B기업의 어떤 페이오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인상하면 200인데 가격 유지하면 400이야. 400이 크네. 자, A기업이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B도 인상하면 마이너스 100, 유지하면 50, 50이 크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가격 유지가 5월 전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슈균형은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내슈균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꺽쇠가 두 개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바로 내슈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어떤 경우가 내슈균형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월 전략 균형이면서 내슈균형이네요. 둘 다 가격을 유지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